하나, 둘, 셋. 오늘은 저번에 했던 SDT 있잖아요. 수만구 딥토크 그걸 조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책 추천해주세요. 책 무슨 책 읽을까요? 어떤 책 추천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25년의 인생 동안 어떤 책을 난 읽어왔는가 좀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책을 좀 추천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술 관련 서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중예고 다니면서 미술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미술 관련된 서적을 10대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예술 혹은 미술에 진심이었고 순수했고 톨스토이의 예술론을 너무 사랑했던 그랬던 제가 고3 때 읽었던 책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미대 진학하게 되신 분들 혹은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rt and Fear. 예술가요. 무엇이 두려움과 과강. 이게 왜 Art and Fear냐면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다. 당신의 예술은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목표에 이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가? 보이세요? 2013년 6월 1일에 이걸 읽었다고 합니다. 파트 1에는 이제 뭐 두려움에 대한 거, 파트 2에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완벽이라는 함정, 이해와 인정의 욕구 등등. 이게 예술에 국한된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은 성실히 주는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네요. 근데 이게 내가 사춘기 때 읽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모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런 메모가 엄청 사춘기 틱해. 이게 파트가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해놓은 메모가 놓칠 것 같은 버스 놓친다 하면 놓치는 거야. 이런 참 근데 이게 재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뭐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 재능은 유혹하는 덫일 뿐이다. 누가 신경을 쓰는가? 누가 알아줄 것인가? 재능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며 그 어떤 차이도 없다. 그쵸? 재능은 노력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창작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장르를 통틀어서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확언하는 말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러이러하다, 이건 이렇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되게 용기를 주는.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105쪽에다가 이때 2013년 6월에 작가가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까지도 다시 창조해야 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예종에 가고 싶었겠죠. 2013년에 저는 뭐 잭슨 폴론 작품이랄지 아니면 모차르트랄지 이런저런 예술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 분야 스테디셀러이기도 했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법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 조중걸 작가가 쓰셨고요. 당시 제가 읽었던 이런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2007년 KBS TV를 말하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키치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되게 저 옛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키치라는 용어가요 19세기 독일에서 싸구려 미술이라는 의미로 생긴 말인데 이것이 예술의 형식을 넘어서 삶의 양식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으로 좀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걸 읽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고 해야 되나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책이고요. 키치는 작품 그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삶 본연의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의 허구적인 모습에 현혹되어 살아갈 경우 우리는 속물로 전락하고 키치적인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목적과 수단이 조금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순수한 의미와 순수한 목적을 자꾸 잃고 어떤 것들을 자꾸 수단으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뭐랄까 헛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짓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거짓된 노력, 거짓된 감정으로 어떤 것을 막 공들여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정말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남들이 다 해서 해.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히치. 싸구려 예술과 고급 예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싸구려의 삶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너가 미술을 지금 안 하는 게 너무 돈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미술의 술자가 기술 술자잖아요. 그 테크닉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그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했고 대학을 갔겠죠. 그래서 예술 중학교를 가고 예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갔어요. 그 과정이 돈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약간 놀랬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 자체로 그 과정은 끝난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한 게 여러분, 석사 박사 하면 교수가 되나요? 아니요? 석사 박사 하는 거랑 교수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하다, 그런 수순을 밟아간다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배운 건 배운 거고 그걸 평생 업으로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움을 배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 나는 이걸 기회비용으로 여기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이 어떤 진로나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밥을 벌어 먹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일을 정할 때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뭔가 더 높은 고가치, 더 큰 가치를 생산해서 더 높은 연봉과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배움을 대하기 시작하면 배우는 게 너무 하찮아지지 않아요? 이게 수단으로 전락하니까.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고 재밌었거든요. 아나운서 일도 똑같아요.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됐지만 전 좋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안 겪어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단언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건방진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또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친구 민정이가 고등학교 때 생일이라고 친구가 사줬던 책이에요. 이거는 박이소가 옮긴 책이에요. 박이소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현대미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문화 출판사 책입니다. 현실문화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 근현대미술사 관련된 책이 진짜 좋은 책이 출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일단 현실문화 책이구나 이러면 이제 믿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건 진짜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진짜 많은 도편들이 빼곡히 있어요. 빼곡히. 이건 진짜 공부하는 책, 전공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웬만한 전공 수업들, 교양 수업들 다 들을 수 있고 무조건 시험범위에 있는, 저는 감히 이것을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대 진학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아마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 3권을 소개했고요.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제가 제주도 여행 가서 산 책입니다. 박보나 작가의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 When Attitude Becomes Artwork,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제목부터가 너무 현대미술적이고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에 제가 제주도에서 샀다는 증거도 있어요. 빠방!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에서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박보나 작가님의
반짝이도 책이 새로 또 나왔다고 들었어요. 요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여기에 저희 선생님 은하쌤이 나오시고요. 저는 수업을 2번이나 들었고요. 네, 한예종 미술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클레버니스라고 하나요? 똑똑함이 막 묻어나는. 제가 감히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칸마다 다 그 작품을 하나씩 소개해 준단 말이죠. 여기 박이소가 나오네요. 박이소 작가. 한국 현대 미술하는 작가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좋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은 그냥 한국의 미술 현대사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들도 붙어 있고 지점을 봐야 되는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문에 있었던 저자의 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지리산 반달 가슴곰에 대한 얘 이렇게 멸종하는 아이가 왜 자꾸 안전 거기를 탈출하냐고. 왜 탈출하냐고. 더 나은 서식 조건을 위해선 건지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지 나머지 반달가슴곰 47마리처럼 지리산 속을 정해진 곳에서 얌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을 향해 혼자 다른 길을 달리는 KM-53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이 글들은 2016년 중반부터 1년 반 정도 한겨레에 연재했던 글들을 선발하셔서 다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재밌게 읽으실 거고 이것이 97년에 나온 책이라면 이것은 2019년에 나온 책이다. 그래서 이리하여 미술을 조금 먼저 전공해본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저 미술 전공하려고 하는데 저 고등학생인데 어떤 책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 4권입니다. 첫째, 예술가요. 무엇이 두려운가? 둘째,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 다음, 박이소가 옮겼던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그리고 박보나 작가의 태도가 작품이 될 때 4권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책 추천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